여러분은 커리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인도, 일본, 영국. 오늘은 이 커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커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21세기) 현재 커리는 세계적인 음식으로 거듭났는데요. 흔히 말해 커리하면 인도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인도뿐만 아니라 폴란드, 브라질, 북한 같은 나라도 커리가 있어요. 북한에 커리가 있다고? 너무 신기하죠? 그 지역의 문화에 맞춰서 변화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커리에는 변화하지 않은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고기, 생선 혹은 채소가 들어간 스튜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정말 다양한 커리가 탄생했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커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커리의 기원은 오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인도 파르마나 지역에서는 4,000년 전부터 강황, 생광, 마늘 등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지만 사실은 이때는 커리를 논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커리를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영국인들이 인도에 오게 되면서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고기와 채소가 들어간 스튜일 뿐 커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동인도 회사 이후 영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인도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상업용 커리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커리는 21세기 수많은 나라에서 즐겨 먹는 메뉴가 됐는데요. 커리가 인도에서 비롯됐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익숙한 메뉴가 됐습니다. 사실상 현 시대에 커리의 원조를 논하는 일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커리의 어원을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가장 유력한 설은 인도 남동부 타밀족이 사용하는 타미로에서 기원됐다는 설입니다. 인도 남부에서는 채소와 고기를 기름에 볶은 매콤한 요리를 카릴 또는 카리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이 커리로 발전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커리가 영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598년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유럽인들에게 향신료는 신비로운 그 자체였어요. 향신료 때문에 전쟁도 여러 겪었던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향신료 자체가 귀족들만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었고 커리도 사실상 그 시기에는 비싼 음식에 속했습니다. 나중에 유럽과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토마토, 감자 등이 인도에 전해졌고 이로 인해서 커리가 더욱 발전하고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됐어요. 이렇듯 인도에서 시작한 커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고유의 커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점이 참 재밌어요. 커리의 가장 진심이었던 영국의 커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영국인들은 식욕을 돋구는 커리 매력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에게 커리 향신료를 바치기도 하였고 이후에는 귀빈들에게만 대접하는 기환 요리로 여겨지게 됐어요. 영국 상류층을 중심으로 향신료 가루를 조미료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18세기 말에는 세계 최초로 커리 파우더를 제품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때부터 가정에서도 손쉽게 커리를 맛볼 수 있게 됐죠. 또한 커리가 건강식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서 발전된 커리는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800년대 말 일본 해군들은 심각한 영양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이때 영국 해군들을 따라서 식단을 개선하게 됩니다. 영국 해군들은 마살라를 첨가한 비프 스튜와 빵을 병사들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일본은 빵을 밥으로 바꾸고 커리에 밀가루를 섞어서 밥 위에 올린 커리라이스를 탄생시켰어요. 이때 당시에 각기병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커리라이스는 이 각기병을 예방하는데 구세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러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커리라이스는 일본 병사들의 주식단이 되었을 정도니까요. 1900년대에는 영국식 커리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20세기 초반까지에는 역시나 부유층들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지만 러일 전쟁 이후에 고향으로 들어온 병사들이 레시피를 다양하게 파생하면서 가정에서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1930년에는 일본 카레의 아버지로 불리는 야마자키 이네즈로가 일본식 커리 파우더를 개발하게 되면서 단시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커리 소비가 늘어나면서 룰을 활용한 일본식 밀크 카레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일본은 이러한 커리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용해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커리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참 이런 점에서는 부러운 점이 많아요. 얄밉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음은 한국의 커리 문화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국은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통해 커리가 처음 소개됐습니다. 이때 당시 일본식 커리라이스가 일부 부유층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급 음식이었죠. 커리라는 명칭은 일본식 발음을 거쳐 카레로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1969년 오뚜기가 분말 커리를 출시한 이후 1981년에는 그 유명한 오뚜기 3분 카레가 등장합니다. 야, 내가 81년생인데 나도 이제 좀 늙었다. 야, 씨. 오뚜기 3분 카레가 꽤나 오래됐죠, 여러분. 오뚜기 3분 카레 이후로 한국의 커리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각종 향신료를 가미해 맛과 향을 내는 커리는 영국이라는 추진력을 얻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 이제 아셨죠? 영국, 일본뿐만 아니라 자메이카의 커리 고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버니차우, 피지의 피지스루와, 스리랑카의 람프라이스, 독일의 커리브루스 등, 야,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는 요리인데 커리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있으니까 이 메뉴는 지금도 더 좋은 향과 맛을 끌어내기 위해서 셰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나도 먹어보고 싶다. 자, 그렇다면 커리는 향신료로 만드는 음식이라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향신료를 쓰는 걸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든 향신료를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습니다. 맥주의 재료로도 쓰이는 생강의 일종인 갈랑갈, 사양 향기가 나는 호두라는 뜻을 가진 육두구, 시나몬과 비슷한 향이 나는 거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제 채널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머스타드 시드, 월계수잎, 인도 특유의 향을 대표하는 가람 마살라의 필수 재료인 커민, 꽃봉오리로 말려 쓰는 향신료인 정향, 또한 향신료의 여왕이라고 일컫는 카다몬, 샤프란과 바닐라와 같이 비싼 향신료에 속하죠. 나열하자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중 커리로 가장 인기 있는 향신료 1위는 단연코 마늘입니다. 2위는 생강, 3위는 실란트, 4위는 심황, 5위는 특이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 카레에 들어간다고? 맞습니다. 얼마 전 공격수 셰프가 멕시코 몰래 소스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초콜릿이 의외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리에 열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맛과 향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오죽하면 런던 내 커리 레스토랑이 35,000개에 달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카레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사실이고요. 커리의 재료로 들어가는 고기의 인기 순위는 치킨,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순입니다. 인도의 향신료 수입국 1위는 어딘지 아세요? 단연코 미국입니다. 2위는 베트남, 3위는 중국이고요.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가면 꽤 향신료 때문에 골치 아픈 적이 많죠. 그만큼 동남아시아는 향신료의 천국입니다. 여기까지 커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커리도 얘기하자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향신료 하나에 따라서 맛과 향이 너무나도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셰프들에게는 도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때부터 즐겨 먹은 음식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끝없이 발전되고 있다니까 놀라울 따름인데요. 저도 저만의 커리를 한번 만들어봐서 여러분들에게 레시피를 공개해봐야겠어요. 예전에 기억하시죠? 커리 그 이상을 뛰어넘는 공격수 셰프의 커리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선보이는 공셰프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이번 편은 커리였습니다. 공밥!